정부가 국민의 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목표로 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5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의 대치 전국 속에서 처리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당에서는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에선 총선용 추경이라며 재추경 분리 방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업 경제연구실장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고 이유는 뭡니까? 예, 모두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민 안전 강화,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이제 경기 하강에 대한 이제 선제적 대응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경 규모는 한 6조에서 한 7조 원 정도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강원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이재민 지원이라든가 한 2천 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 지원, 그다음에 소방 헬기나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인력 충원, 그리고 이제 포항 지역의 이제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한 이제 지원이 국민 안전 강화 대책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이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지하고 이제 미세먼지 저감 기술에 대한 지원, 연구개발 지원, 그리고 이제 마스크라든가 공기청정기 설치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서는 이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 중소업체 수출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이제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역 금융을 이제 확대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IMF가 이제 경기 하강에 대응해서 한 9조 원의 추경을 편성할 것을 조언한 것이 이번 정부가 추경 편성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힘을 준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의 재난에 대처하고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추경이 필요한지 실제로 필요한 상황인지도 좀 짚어봐야 될 거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470조 원에 달한 이제 본 예산도 이제 본격적으로 집행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자연 재해에 대비해서 이제 예비비도 편성이 돼 있고, 그리고 경기 상황도 이제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편성할 정도로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가재정법상 이제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 이제 이런 중대한 여건 변화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하면 이제 2분기 연속 이제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 상황이 IMF 때나 외환위기 때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량 실업과 같은 고용 참사의 경우에도 재정 투입이 모자라서 된 게 아니고 정부 정책 실패가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추경 요건에 이제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세먼지에도 이제 이미 1조 원에 달하는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이제 중복성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고등도 미세먼지 한 6 내지 70%가 이제 중국으로서부터 오는 거고, 에너지 정책 실패가 주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치는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보다는 이런 원인을 제거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올해까지 추경을 편성하면 5년 연속 추경 편성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습관성 추경이다, 뭐 추경에 중독됐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매년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정부가 나라 살림을 이제 알뜰살뜰 이렇게 쓴다는 인식을 주기보다는 방만하게 이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 정부 들어서 2년 만에 이제 세 번째 추경인데요. 2017년에 일자리 추경으로서 11조 원이 편성이 돼 있고, 2018년에 청년 일자리로서 3조 8천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본 예산까지 합치면 54조 원을 이제 일자리에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는 역대 최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자리 예산이 23조 5천억이나 편성이 되어 있고, 자연재해 목적으로 예비비도 이제 1조 8천억이나 있는 상태에서 또 추경을 이제 편성을 한다고 하니까 재정 중독이라 이런 이제 비판이 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현재 한 1,7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도 이제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문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런데 좀 이런 문제 원인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돈부터 쓰고 보자 하는 식이니까 이제 국민들이 재정 중독이라는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장님, 야당에서는 총선용 추경이다라면서 재추경을 분리해서 다시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당이 총선용 추경이라고 그러니까 주장하는 근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본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서 사업을 짜맞추기식으로 이제 추경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야당이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실제로 이제 이해찬 대표가 17개 시도시를 이제 돌면서 410개에 달하는 이제 사업을 이제 제출을 받았는데 총 사업비가 134조 원에 지금 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이제 대부분이 본 예산에서 제외되었던 이제 부실 사업이라든가 지난번 이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서도 탈락한 사업들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예. 눈먼 돈을 바꿔보자는 식으로 제안하는 지방 사업들을 갖다가 끼워 맞추기식으로 추경에 밀어넣으니까 이제 당연히 총선용이라는 이제 반발이 나오는 거로 봅니다. 예. 사실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고 재정 지출을 하다 보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산길에다가 아스팔트를 깔고 공항 활주로에 이제 고추를 말리는 뭐 이런 이제 비효율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실장님, 한편에서는 6, 7조 원 추경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어제 한은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최대 18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글쎄, 그리고 지금 재정 지출이 모자라서 지금 뭐 고용 참사가 발생을 하고 제조업 위기가 발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현 정부 들어서도 이제 천문학적인 예산을 일자리와 복지 예산에 썼고 올해도 이제 470조 원에 달한 이제 슈퍼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경기 하강 국면에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 최소 9조에서 이제 뭐 18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재정 만능주의자가 아니면 돈이 이제 하늘에서 공짜로 뚝 떨어지고 이렇게 믿는 좀 망상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예. 현재 위기를 극복하려면 계속 말씀드리자면 문제 원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고용 참사나 재정 위기가 불러온 것은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라든가 반기업, 친노조 정책 이런 것이 이제 주 원이고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리 재정을 투입을 해도 해결되지 않고 돈만 낭비하는 상황이 됩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재정을 풀어서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거든요. 추경 편성을 하면 올해 목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달성이 과연 가능할까요? 글쎄요, 한국은행도 이제 성장률 전망을 2.5%로 내리고 KDI도 이제 경기 부진으로 이제 진단할 정도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건 사실인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추경을 편성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이제 진작하는 것이 이제 점점 사실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 경제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사회적 인프라가 턱없이 모자랐을 때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경제가 성장하는 이런 효과가 상당히 컸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재정 지출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이런 것을 측정하는 재정 승수가 0.5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제 구축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지출을 추경이나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경제가 살아날 거로 이제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더욱 문제되는 거는 이런 재정 지출 통해서 경기 진작을 계속하게 되면 미래 세대의 이제 부담이 증가하고 미래 이제 경제 성장 잠재력이 이제 하락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추경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것도 걱정인데요. 세수는 좀 여유가 있습니까?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정부가 이제 재정을 올해 조기 집행하면서 1분기에 이제 발행한 국채 발행 규모가 이제 최대한 48조 5천억에 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채 발행 잔고가 지금 674조 5천억에 달하고 있거든요. 예. 이에 반해서 이제 지난 4년간 이제 세수 호황을 이어오던 이런 추세도 올해 들어서 갑자기 주춤하는 모습이 역력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올 1월에 이제 국제 수입이 49조 2천억에 이제 그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 소비세율이 이제 11%, 15%를 인상하고 유류세 인하로서 이제 교통세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영업이익이 하락하면서 법인세마저도 이렇게 줄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과거처럼 이런 이제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 같지가 않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잘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제 추경마저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이 이제 크게 악화가 되고 국가 채무도 이제 빠르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재정 적자가 계속 발생했는데 올해도 이제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향후에 이 추경 절차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부는 이제 추경안을 25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5월 국회에서는 처리한다고 이제 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야당은 재추경하고 이제 청소년 추경을 분리할 것을 요구를 하고 청소년 추경은 이제 추경 요건에 맞는지를 엄격하게 따진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5월에 이제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보면은 그 지역 예산 챙기라든가 밀실 심사 이런 것들도 올해도 이어질 걸로 보여서 5월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중복 사업이나 부실 사업들을 제대로 걸러내는 이 추경 심사는 좀 엄격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업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그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